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좌이달 아빠 TV 알면 좋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금융질병 백신, 연금저축 완전정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연금저축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연금저축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것이 연금저축 제도 실시했던 2001년도에 이미 있었지만은 그 이전 방법이 너무 불편하고 까다롭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을 때에 제가 7년 전에, 6, 7년 전에 이전 제도 절차 간소화를 전주에 있는 정무위원으로 수고했던 현 이상직 의원을 통해서 이전 제도 절차를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이전을 좀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더 간편해진 이제 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제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고 무관심하게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제도에 잘 모르고 이렇게 어떤 오해가 있었길래 그러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전 제도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신 후에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제가 5년 전에 이 문제를 보고 금융질병 치유운동 본부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소비자들과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데요.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당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금융질병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분노와 더불어서 실망, 좌절 이런 걸 느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뜻있는 분들하고 한 1년여 동안을 이걸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했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어놓고 있는 상태에 이제 또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떤 편견과 오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회를 놓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이전에 썼을 때 이걸 해주로 생각을 하고 손해를 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보지 않고 적립금을 그대로 옮겨주신다는 거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2001년도에 연금저축제가 탄생했을 때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가 아주 보수적인 상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씩 낱낱이 우리가 알아가자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한 가운데 얼마든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코스피 지수와 인덱스 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똑같이 출발했어도 시간이 되면은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네, 이 지수형은 천여 종목의 평균값을 말하지만 인덱스는 상위 200 종목의 평균값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신 바와 같이 2002년도 11월부터 2012년 11월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연금저축보험과 신탁과 증권사의 채권형 이 보수적인 상품과 증권사 주식형의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이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는 거, 이거는 이미 2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 머물러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만 우리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통해서 종목 전환이라는 무비용 무제한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이 비밀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배수로 연금저축의 자회사인 한국금융자산 입출구 전략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연금저축 고객들에게 대해서만 저희가 언제 왜 이 종목 전환을 해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줘서 여러분이 고기를 잡아서 잡아주기만을 기대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 소비자들께서 고기 잡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력, 아주 낙후된 금융 이해력을 연금저축 펀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연금저축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금융지능을 높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이전 절차 이 간소화 시행은요, 우리 금융 소비자의 소비자 금융 혁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알면 여러분 연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중학교 수준 정도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공교육 12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심지어 대학 4학년까지 12년이 아니죠. 거의 16년 동안 금융교육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금융개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먼저 깨어야 이 개혁할 수 있는 촛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 제도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30년 정도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고 정말로 보편적 가치가 이 안에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속을 끌어 볼 거예요. 자, 휴대폰을 사가지고 그냥 전화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다 뜯어서 이 속에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를 알면 내가 이거를 맛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이전 제도를 간소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전하지 않나. 그거는 제가 오랜 동안 우리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좀 행동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질문도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지레 판단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뭔가 불편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가 아니고 볼펜이라서 다 같은 볼펜이 아니거든요. 공이라고 해서 같은 공이 아니고 다 다르거든요. 금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도 대다수가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과거에 이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이 A사에서 B사로 번유를 하게 되면 해약을 하고 B사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해약 환급금 제도에 따라서 손해를 엄청 봐왔습니다. 그 인식이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까 이 개인연금 저축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모집인들조차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자 외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해서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 오해가 바로 뭐냐면 연금저축 이전을 하게 되면 S보험회사에서 K보험회사로 옮겼을 때 이전일 수도 있죠. 이동일 수도 있죠. 그걸 해약하고 다른 회사로 소위 말해서 갈아탄다고 했었을 때 무조건 손해본 경험 때문에 이것도 손해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보험은 회사 자체에서 만들고 사업배라는 걸 떼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미경과 사업배라는 걸 또 떼고 나서 나머지를 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높습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이 연금저축제도는 보험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가 마련을 해서 바로 출발 당시에는 보험회사와 은행과 증권회사의 3대 핵심 금융회사에 위탁 판매를 해왔는데 그 운영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회사를 선택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리를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게 알게 되고 A라는 회사보다 보험보다는 은행보다는 증권회사보다 보험회사가 더 낫다는 것이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면 손해보지 않고 적립금 전액을 옮겨주는, 즉 해지가 될 수 없이 그 적립금 전액을 내가 옮기고 싶은 회사에 옮겨주는 제도가 바로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은행보다도 증권회사에 이전을 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증권회사만 소비자가, 연금저축 가입자가 이거를 안전한 어떤 구조를 담보로 해서 거래 비용 없이 종목 전환 제도라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2001년도 출발 당시에 생긴 게 아니라 2006년도, 6년이 지난 2006년도부터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 있는, 즉 증권사에서 개발했던 연금저축 펀드라는 상품 안에 가입 당시에는 채권밖에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인덱스 주식형, 또 해외 주식형, 채권형 등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펀드를 조성해 놓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종목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조건은 연금저축 보험에도 없고 연금저축 신탁에도 없고 오직 연금저축 펀드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증권회사에서 바로 펀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을 하고 증권사에서 펀드를 하는 동안에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10,000원 주고 사서 9,000원 주고 팔았으면 1,000원이 손실이 났어야 되는데 이걸 몇 달을 하고 1년, 2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액보다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손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거래세에서 지금보다 그때는 거래세가 2배, 3배, 4배까지 더 많았었기 때문에 20년 전에는요. 그것이 노출이 되면서 많이 줄었을 뿐이죠. 지금도 바로 거래세를 떼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래세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일반 금융상품처럼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떼는 게 맞죠. 누가 이 거래를 많이 하고 거래세 부담을 많이 하겠습니까? 중간 허리층에 있는 중산층들이고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대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 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거래세를 몽땅 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 종목전환 제도라는 것을 바로 이 개인 종목을 매도 매수해서 떼가는 거래세를 부담을 하고 일반 펀드에서 A 펀드에서 B 펀드로 바꿨었을 때 매도 수수료를 떼고 매수 비용을 내야 되는 이런 경험을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비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확인도 안 해보고 이전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 있는 새끼 펀드를 이거를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종목 간의 이동은 비용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 제도 탄생 당시에는 이 세계금융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시율령이라고 해서 1년 만기 정기예금률 연동해서 주는 구조로 만들어 놨고요. 은행에서는 100% 채권에만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었고, 또 증권회사에서도 역시 2001년도 출발 당시에는 100% 채권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통점이 뭐예요? 아주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최저금리밖에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 금융회사들이 장기 상품이 누적이 되면은 이 적립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저금리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현재
140조 되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매년 세액공제 혜택 재원으로 쓴 것이 약 5조 원이 됩니다. 가입자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연간 400만 원 가입했었을 때 1년에 약 60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이 가입자가 340만 원 정도밖에 부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60만 원은 정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거둔 것을 이 가입자들에 한해서 60만 원씩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40만 원을 내고 60만 원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15%가 넘죠. 이 저금리 시대에 15%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걸 쫓아도 몰라가지고 지금도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안타깝죠.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만 가지고도 고율의 수익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신해서 하게 되겠죠. 이걸 안 이 금융사들이 아주 못된 운영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을 빌미로 해서 아주 최저금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품으로만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최저금리 정도만 고객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대출이나 이런 고수익을 내가 여수신 금리의 차익을 많이 내서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죠. 이걸 아는 금융감독 당국도 문제죠. 그러나 이전 제도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서 이 회사들이 1년, 5년, 10년, 15년 지난 뒤에 소비자들이 봤었을 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평균 수익이 어디가 더 많이 나는지. 그랬을 때 페널티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제도가 바로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제도를 둔다면 그거는 이전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전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가산세가 전혀 없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런데 5년, 6년이 지나면서 금융 환경이 달라지는데 지난 시간에 히스토리에서 얘기를 드렸죠. 1997년 IMF 때에 부실한 은행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니까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한 수익을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수익 구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게 바로 방카슈랑스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보험도 팔고 부분적인 펀드도 팔게 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다 꺾기 아니면은 우월적주의를 가지고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반강제로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은연중에 보험회사 모집인들보다도 더 못한 방법으로 합법적 수탈을 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방카슈랑스 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6년이 지나면서 이 연금저축에 대한 적립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기 시작하는데 증권회사에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2001년도에는 증권회사들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처음에 24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줄 때 월 20만 원씩 이 연금저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펀드에서 수수료라는 것은 연 납입 금액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채권형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전 제도라는 것을 이 증권회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회사 중심으로 해서 이 연금저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수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제도라는 걸 통해서 증권회사가 가지고 오면 20만 원씩 할 때는 돈이 안 됐지만 이게 수조 원이 증권회사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 1%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채권형만 있었던 것들을 그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 인덱스 주식형이라는 것도 넣고 혼합펀드도 넣고 해외펀드도 넣고 하면서 이 종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거래 시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걸 제가 알고 나서 바로 인덱스 주식형이라는 펀드가 있다면 이 혼합형 채권형이 아니라도 인덱스 주식형에다가 이 연금저축의 장기 상품의 특성상 10년, 20년, 30년, 40년 묻어만 놔도 저금리 기조로 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오랜 버핏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인덱스 주식형입니다. 묻어만 놔도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년,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10년 주식형 통계가 무려 100%가 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펀드가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인덱스 펀드냐? 안전성이 가장 담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수라는 건 뭡니까? 지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신발부터 해서 바지, 저고리, 속옷, 안경, 뭐 시계, 휴대폰, 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공장에서 나와서 이게 평균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지수라는 겁니다. 그 지수 중에서도 상위 200개 종목만 평균해서 매일 지수화시키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여 개의 코스피 지수와 200개의 코스피 지수의 평균값을 볼 때 어떤 것이 끌고 가니까 이 자본주의는 어떤 공동체든 상위 일부가 거의 7, 80%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수가 왜 안전한지. 지수라는 것은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가 오고 IMF가 오고 코로나가 왔을 때 잠깐 길어봐야 3년 V자로 빠졌다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지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V자로, W자로, U자로 갈 때가 오히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개별 종목은 끊임없이 빠져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삼성전자든 테슬라든. 그러나 이 지수형이라는 여러분이 몸소 경험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이 신었던 신발과 속옷과 바지와 저고리와 지금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입고 쓰고 먹는 것들이 발전이 됐습니까? 진화가 됐습니까? 둔화가 됐습니까? 진화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진화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V자형을 그리고 W자형이 그려지는 경제 환경이 왔을 때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역사가 있지, 우리 인류 역사가 한 번씩 진화가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때가 되면 다 메우게 됐는데 그 원상복귀되는 시점이 길어야 3년이라는 것이 이미 수십 년 동안의 지수 역사상 그래프로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또 종신타가는 수십 년 동안의 서장기 자산인데 이 지수형으로 놔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왜 이걸 나서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통계가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때가 지나면 인덱스 지수형이 코스피 지수를 주어를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갑니다. 앞서가. 더 높이, 더 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더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통계를 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대수 법칙에 의해서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제 시각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겁니다.
막 요즘에 증권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알아듣도록 어떻게 하면 알아듣도록 할 것인가를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초등 수준에서 중등 수준에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하죠. 방금도 제가 여러분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먹고 쓰고 있고 신발 신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뭐냐? 지수예요, 지수. 발전하고 오셨잖아요. 보편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면서 사는 모습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전체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은 다 발전해 왔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떨어질까를 내다보십니까? 왜 올라가죠? 전체적인 월급 소입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곧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평균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자,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왜 인덱스 수익 펀드로 이전해야 하는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오해 편견을 깨십시오. 막연한 기대와 지나친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놓치게 하거든요. 이걸로 많은 손실을 경험을 했어요. 두렵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알고 보면 이 투자형 상품에 그 구조자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지수 연동되어서 저점을 찍으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다면 우상향 가는 것이죠. 가끔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큰 글로벌 위기가 왔었을 때 조정을 받고 갈 뿐이에요.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는 구조이고요. 또 장기일수록 삼성전자든 뭐 종목을 거래소에서 테슬라든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가 잘 나가다가 20년, 30년, 50년 후에 깡통 찰 수 있습니다. 1년이면 500대 기업이 몇 개씩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모라토리움이어도 먹고 사는 공장, 이건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수많이 세계 역사에서 경험을 했죠. 러시아도 경험, 그리스, 많은 나라들이 모라토리움을 경영을 하면서 다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수는. 그리고 현 정권은요, 이 지수를요, 빠지면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수를 안정적으로 꼭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수형입니다. 지수형. 근데 더 좋은 것을, 더 기가 막힌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연금저 펀드 안에 유일하게 이 가입자가 권리로 비용 없이 이걸 전환할 수 있는 이 종목 전환 제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 오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것도 유사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비용을 내는 것이 안 내는 건지.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 즉 이 연금저축 펀드가 삼성아파트라고 볼게요. 근데 다른 B펀드로 간다고 하는데 대우아파트로 이사 갈 때 이사 비용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저축 펀드는 뭐죠? 자, 이 펀드 안에 이 새끼 펀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 펀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아파트 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에는 이사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구조냐? 작은 방, 딸방, 중간방, 아들방, 부부방 이렇게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에이 딸한테 가서 살래. 보따리만 싸주고 베개만 싸주고 이사 가요. 이건 이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파트 안에서 큰 방, 작은 방을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무슨 이사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사 비용 없이 원하는 방에 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이게 종목 전환 제도라는 제도예요.
비유를 참 기가 막히게 하죠. 자, 여러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전 제도에 대한 이 세 가지 오해 때문에 알고도 옮기지 못하고 아예 이전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고객들, 그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왜 전 국민에게 이거를 홍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도 내비둘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궁금해 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자, 이 내용, 여러 번 본 내용이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자, 여기에 여러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총 140조의 연금저축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은행에 22조, 23조 정도. 이거는 20년 평균 수익률이 2.34%. 자, 이거는 2019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생선법, 공시율령, 은행금리 정도 적용되는 거 105조입니다. 1.6%. 이게 지금 다 안락사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형제 것은, 동료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회사들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놓게 만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 저금리 주고 자기들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대출해서 대출만 해도 3%, 5% 햇살을 만들어서 10%, 15%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1%, 2%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돈이 증권사에 주식 펀드로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이 돈을 지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운용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주식형 펀드로 가게 되면 판매사에서 마음대로 못하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가 이뻐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증권사에만이 유일하게 연금저축 펀드 안에 채권형이라는 또 주식형이라는 여러 가지 펀드가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운용은 증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긴 운용사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이 구조가 여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 국민들 노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5조씩을 갖다가 써가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줘가고 있는데 왜 얘들이 혜택을 봐야 되냐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리 와야 맞죠. 퇴직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예요. 이곳에다 몽땅 70%를 박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쓰게 하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죠. 대기업들, 보이지 않는 손들, 불법 거래자들,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리 옮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막 분이 나서 이거 얘기만 하면 못 견디겠어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에 대한 애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이전 제도의 잘못된 오해 밝혀드리고요. 자, 4강. 다음 시간에는 이 연금저축펀드 종목전환 제도의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바로 연금저축 이전 제도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제 내일 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일주일 2월 시작하는데 이 연금저축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왜 충분히 가능한지 여러분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 금융지능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